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코아이네. 아니 그냥 호아이네는 무서운 거고 카와이네겠지. 아 진짜 유치하게 귀엽네 하려다가 무섭네 그러고 있어. 자 알겠어요. 자 오트를 한번 꺼내 보세요. 오트 문제 다 풀어왔을 거라 굳게 믿어요. 오늘 풀었어요. 시끄러워요. 자 오늘 오트 문제를 한번 같이 풀었던 것 중에 질문 위주로 한번 받아보려 하고요. 자 한번 쑥쑥쑥쑥 넘기면서 보도록 하죠. 왜? 앞쪽밖에 못 풀어. 쌤 저도 1차시 문제는 다 풀었답니다. 훌륭합니다. 자 일단 펴보세요. 개념 쏙쏙 13페이지. 27페이지까지밖에 못 풀었어요. 그래 알았어. 13페이지 개념 쏙쏙. 여기서는 생각해보니까 개념 쏙쏙에서는 그다지 뭐 문제 물어볼 게 별로 없을 것 같아. 물어볼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틀렸다 혹시 틀린 게 있다 그러면 왼쪽을 열심히 읽어보면 또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는데 혹시나 틀린 게 있으면 질문해 보도록 하거나 또 안 받고 넘어가면 또 소소할 것 같아가지고. 없어요? 저기 보니까 3번에 이렇게 찍 그어져 있는데 자 3번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클립이 막대 자석에 달라붙는다. 클립이 막대 자석에 달라붙는다. 이게 정전기냐? 아니지. 자기장이지. 자석이지. 머리카락이 빗에 달라붙는다. 이거는 그 마찰 전기 맞고. 스웨터를 벗을 때 지지직 소리 이것도 맞고. 비닐 랩이 그릇에 잘 달라붙는다. 이거는 어떤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비닐 랩이 괜히 걔가 달라붙겠니? 아니라는 거죠. 마찰 전기에 의해서 서로 끌어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붙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이렇게 손쉽게 벗길 수 있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여튼 근데 모두 고르나오니 왜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뭔 소리예요? 니은, 디귿, 리을인데. 네? 옳지 않은 것 미안해요.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알겠어요. 알았어 얘들아 기억이야. 자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정전기 유도에서 질문 6번에 2번. 자 금속에서의 정전기 유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대전되지 않은 금속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 내부의 전자들이 전자기력을 받아서 대전체 쪽으로 이동한다. 도대체 이거를 왜 X라고 한 건지 그 이유를 듣고 싶군요. 오히려 이게 있잖아. 정전기 유도가 뭐니? 금속에서 반드시 금속이지. 금속이 왜 금속이어야 돼? 부도체면 자유전자가 거의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끌려오거나 밀려나거나 할 전자들이 별로 없다고. 그래가지고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금속에서는 무슨 대전체가 왔대요? 플러스 대전체가 왔다 그랬지. 플러스 대전체가 오게 되면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아이고 플러스님 오셨네. 그러면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방금 누군가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니? 귀신인가? 인연 소리 안 났죠? 그래 귀신인가 봐요. 무서워요. 자 그렇게 해서 자유전자가 끌려가니까 마이너스 쪽이 상대적으로 많아져서 여기는 마이너스, 반대쪽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부족하니까 플러스로 대전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 그게 바로 정전기 유도였어요. 딱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 뭐 반박할 부분이 없네. 그렇죠? 그렇지. 기억. 자 넘어가서 내신 쑥쑥. 자 쑥쑥 올려보도록 하죠. 내신 쑥쑥. 질문 받습니다. 1번부터 12번 사이에서 질문 받아요. 채점이 안 돼서 뭐 그래요. 채점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먼저 1번.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돼 있는데. 그래요. 내가 첫 번째까지는 채점해줬던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아마 채점이 안 돼 있을 거야. 자 1번의 답은 무엇? 5번이죠. 1번의 답은 5번, 2번은 2번, 3번에 1번, 4번에 3번, 5번에 2번, 6번에 3번, 7번에 4번, 8번에 3번. 너무 빨리 불렀나? 네. 다시 불러줘. 네. 번은 빼고 채점도 안 가고 있어. 번은 빼고 앞에서부터 5, 2, 1, 3. 그 다음에 2, 3, 4, 3. 5, 4, 5, 5. 비가 내리고 있어요. 자, 질문. 이 친구 틀렸으면서도 질문하지 않는 이 깡다구는 다 알고 있다는 뜻인가? 6번. 그쵸. 이건 알 것 같은데. 이건 알 것 같아요. 10번. 10번도 알 것 같아. 12번. 뭐지? 12번. 알겠어요. 12번. 자, 12번을 보게 되면 자, 알루미늄 캔. 이거 금속이지. 금속에 플러스 대전체를 B 쪽에다 가깝게 가져갔다는 거야. 그러면 B 쪽은 뭘로 대전되겠어요? 마이너스로 대전되겠죠. A 쪽은 뭘로 대전되겠어요? 플러스로. 그렇게 되겠지. 그럼 1번 알루미늄 캔의 A 부분은 마이너스 전환으로 대전된다. 틀렸고
알루미늄 캔의 B 부분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다. 틀렸고 알루미늄 캔에서 B에 있던 전자가 A로 이동한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A에 있던 전자가 B로 이동하는 게 맞지. 따라서 3번도 틀렸고 알루미늄 캔에서 B에 있던 플러스 전하가 A로 이동한다 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플러스 전하가 이동한다 그랬어요? 안 이동한다 그랬어요? 절대 이동하지 않아요. 플러스 전하라는 녀석은 이동할 수 없으니까 4번 말은 얼토당토 않는 소리예요. 다음 5번은 알루미늄 캔은 플러스 대전체 쪽으로 끌려간다. 왜 끌려갈까? B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니까 서로 인력이 작용해서 수루룩 해서 띡 이렇게 끌려온다는 거죠. 오케이. 다음. 이거 주저하지 말고 질문해. 왜 주저를 하고 있나? 이건 딱 보니까 알겠어요? 앞에 한번 보고 풀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훌륭해요. 갈 길이 머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갈 길이 진짜 멀음. 야 인제 보고 빨리 오라 그래. 문자 사는 것 같은데. 문자 하나 날려. 자 13번부터 2, 4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4 5 1 2 그 다음에 뭐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 서술형이죠. 뭐라고 또 열심히 썼구만. 자 열심히 썼는데 19번은 서로 다른 두 물체가 마찰할 때 물체가 전기를 띠는 이유는 뭔가요? 주영 뭘까요? What? 전자가 이동해서 왜 전자가 이동하냐면 사실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전자를 얼마나 잘 끌어당기느냐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전자를 잘 끌어다니는 물체 쪽으로 전자가 우르르 이동을 해서 전기를 띠게 된다는 거죠.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띠게 돼요. 다음 20번은 털가죽에 대전되는 전하는 무엇? 플러스. 그 다음에 플라스틱에 대전되는 전하는 마이너스. 대전되는 이유는 털가죽은 전하를 쉽게 잊어버리고 플라스틱은 잊어버려? 까먹는 거야? 잃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래. 플라스틱은 전하를 쉽게 얻기 때문에. 그렇죠. 전하 마이너스 전자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게 정도 표현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21번에 금속 마트의 가, 나 부분이 띠는 전하의 종류. 가는 무슨 전하를 띨까요? 플러스. 그리고 나는 마이너스 쪽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전자의 이동 방향은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가에서 나 쪽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22번. 오른쪽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알루미늄 캔에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알루미늄 캔은 A 또는 B 중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B. 당연히 B겠지. 당연히 B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캔이 움직인 이유는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이 기다리고 있었어. 그럼 이제 누구 안 왔어? 세준이 안 오다 그랬고 인재만 오면 되겠네. 인재만 오면 되겠어요. 그래 결국 다 오긴 오는구나. 고마워 얘들아 출석해줘서. 자 실력 탄탄 4번 5번 4번 질문 받습니다. 이 페이지. 오우 야 예원이 다 맞았어. 훌륭해요. 자 1차식 것만 다 해봤다고? 실력 탄탄? 고 21페이지 오른쪽 부분. 자 질문 없어요? 오 주영이 여유 있는 표정으로 주머니에 손 딱 넣고 어디 한번 얘기해봐. 난 다 맞았어. 뭐 이런 느낌인데. 자 넘어가서 그러면 23페이지 개념 쏙쏙 질문 받습니다. 3번. 3번 1A는 1초 동안 도선의 단면을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지나갈 때의 전류의 색이 2다. 그쵸? 일단 그거까지는 맞는 얘기고 어떤 도선의 한 단면을 10초 동안 6.25 곱하기 10의 19승계의 전자가 지나갈 때 전류의 세기는 몇 암페어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잖아. 근데 봐봐 1암페어라고 하는 게 1암페어는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1초 동안 지나갈 때의 거래요. 나누기 1초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만약에 요만큼이 지나가는데 0.1초밖에 안 걸렸다. 그러면 그거는 이거보다 10배 더 전류가 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건 6.25 곱하기 10의 19승계가 몇 초 동안에? 10초 동안에 지나갔다 라고 하니까 결국은 요 10이라는 거랑 여기에서 하나 줄인 거랑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게 되죠. 똑같게 돼서 1A가 된다는 겁니다. 1A 될 거예요. 뭐 다들 틀렸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 전류라고 하는 녀석 보통 I라고 쓰죠? 전류라고 하는 것의 세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전하량이 돼요. 전하량 나누기 시간으로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1쿨롬이라는 게 이 Q가 뭐냐면 전하량이야. 전하량이라고 지금 처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처음 얘기한 거 아니고 단위는 쿨롬을 쓴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C 이렇게 쓰는 거 이게 뭐라고요? 1쿨롬이라고 하는 거는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가지는 전하량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야. 그게 1쿨롬이고
그 쿨롬 단위로 된 게 몇 초 동안에 흘러갔느냐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암페어 단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식도 하나 써놓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I는 Q 나누기 T, 전하량 나누기 시간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다음 몇 번? 지금 23페이지 하고 있어요. 23페이지를 펴보세요. 앞부분은 벌써 지나갔어. 세상에 15분 만에 벌써 한 단원을 끝냈죠. 우리 5단원만 하면 되는데 15분 만에 한 단원 끝냈으니까 우리 다섯 훌륭해요. 하면 끝나요? 당연하죠. 아, 진짜요? 이 단원 종합 문제까지 풀고 나면 끝이에요. 빨리 가요 그러면. 그럼요. 근데 아마 내 생각에 뒤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긴 해. 첫 단원은 그대들이 다 풀어왔을 테니까. 숙제 안 했다고? 깜짝이야. 나 숙제 안 했다 그런 줄 알고 놀랐어요. 알았어요. 그럼 다 불러줘요? 네. 다 불러드릴게. 어렵지 않아요. 몇 쪽이요? 23페이지 채점을 안 했다 해요. 자, 1번에 A, 그 다음 B, 그 다음에 흐르는 마이너스 극쪽, 플러스 극쪽. 3번에 1A, 4번에 동글뱅이 XX, 5번에 3, 0.3, 0.03. 1번은 전압계, 2번은 전지, 3번은 저항, 4번은 전구, 5번은 스위치, 6번은 전류계. 좋아? 자, 25페이지.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어요. 몇 번이냐? 7번? 자, 7번에 2쿨롬, EC라고 이렇게 써도 되고 8번에 O, 9번에 합, 그리고 O. 그 다음에 1번 리얼, 2번은 디귿, 3번은 니은, 4번은 기억. 그 다음에 11번에 3, 12번에 4.5V, 1.5V, 4.5V. 와우. 훌륭하군요. 질문 있나요? No question? 이 친구 질문이 있다는 듯한 표정인데 아닌가? 알았어요. 다음 넘어가서 27페이지 13번부터 보면 되죠. 동글뱅이 X, 그 다음에 8옴, 10mA, 10V, 5옴. 뭐 다들 잘 맞고 있는데 더 이상 매길 게 없구만. 응? 이거 봐, 주변을 둘러봐. 다 풀어왔어. 여기까지는 다 풀어왔어요. 여기까지는 다 풀어온 것 같고. 괜찮아, 예원아. 풀고 나서 또 질문해. 알았지? 지금부터 풀어요? 아니. 일단 너 더 이상 매길 게 없구나. 아니 조금 뒤쪽에. 뒤쪽이 깨끗하네요. 네. 어? 저도 있어요. 그렇지. 쌤 여기 저도 있어요. 45초. 45초? 갑자기 뒤에 점프 뛰어서? 47. 알았어요. 일단 내신 쑥쑥 답을 맞춰보도록 하죠. 1번에 2번, 4번, 1번, 4번. 그 다음에 5번은 그림 그렸니? 그림 그린 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6번부터 다시 부를게요. 5, 2, 2, 5. 그 다음에 10번에 5번, 11번에 12.5V, 12번에 1번, 그리고 순서가 나, 다, 가라. 그 다음에 14번에 3번, 15번에 2번, 16번에 3번, 17번에 4번, 18번에 5번, 몇 번? 16번부터 다시. 알겠어요. 15번부터 다시. 알겠어요. 알았어. 15번부터 다시. 15번에 2번, 16번에 3번, 17번에 4번, 18번에 5번, 19번에 2번, 20번에 1번, 21번에 5번. 그 다음에 옆에 실력 탄탄은 3번, 3번, 다 3번. 훌륭해요. 자, 그럼 여기 내신 쑥쑥에서 질문을 좀 받고 가도록 하죠. 여기까지는 좀 질문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어디까지 풀어왔니? 여기까지. 어디까지 풀어왔니? 왠지 저도 여기까지요 이럴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한데 주영이 어디까지 풀어왔니? 다 풀었어. 역시 우리 주영이밖에 없다. 주영이밖에 없다. 뭐 어쨌든 훌륭해요. 몰라서 안 푼 거임?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안 푼 거임? 시간이 없다는 건 뻥일 테고. 어쨌든 여기까지는 질문 위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너무 안 풀어와서 이걸 할 수가 없네. 이거 해야 되는데 오늘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제 안 풀어왔어. 쌤. 이 친구들. 수학쌤? 응. 그거 들으려고 어제 강의 녹화된 걸 켰는데 마이크를 꺼놓으셨다고. 그렇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제로 볼 수 있어요. 오게 되면 볼 수 있으니까. 남자예요. 여자예요. 또 여자라니까 또 표정이 안 좋아지냐? 남자 선생님이셨냐? 그래. 여선생님이에요. 여선생님이고. 자, 30페이지, 31페이지에서 질문 받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뭐 또 저 주영이 거 채점하는 동안 또 좀 이렇게 좀 쉬고 쉬는 게 아니라 그대들은 문제 풀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할 거예요. 알겠죠? 자, 31페이지 질문 몇 번? 10번. 그림은 물의 흐름과 전기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역할이 비슷한 것끼리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밸브에 해당하는 것은 스위치. 맞겠죠? 물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흐르게 하거나 하는 게 밸브니까. 수도관은 어때? 수도관인 전선이랑 대응이 되겠죠. 그 이름 써 있는 위치만 봐도 어느 정도 알겠는데? 그것까진 그렇죠. 그 다음에 물레방아. 물레방아라는 게 물이 떨어지면서 일을 실제로 하는 곳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전류가 흐르면서 실제로 일을 하는 곳이 어디니? 전구 맞지? 맞죠?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은 물의 흐름이랑 전류는 맞죠? 물의 흐름이랑 전류의 흐름이랑 똑같은 거지. 그 다음에 물의 높이 차라고 하는 게 전지에 해당하는 걸까? 아니면은 뭐에 해당하는 걸까? 물의 높이 차라고 하는 거. 전압에 해당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그러면 전지는 뭐에 해당하는데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전지는 펌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물의 높이 차는 전압에 해당되고 물을 높이 올려주는 그 장치가 펌프잖아. 펌프는 전지에 해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다음 12번. 전류기와 전압계를 회로에 옳게 연결한 것은 자, 이거 어떻게 외운다고요? 어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 전류계랑 전압계 얘를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외우는 방법은 그렇지. 지랄지랄이지. 지은이을끼리 연결을 해줘요. 그리고 나머지를 연결해주면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비읍이라는 것이야. 전압계는 병렬이고 오그라들죠? 지은이을이 나을 듯. 지랄지랄이에요. 알겠죠? 전류계는 직렬. 여기는 지읒 이응이잖아. 그러니까 직렬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서로 반대야. 서로 반대니까. 자, 그러면 A라고 써있는 게 전류계지. 그치? 그 도선에서 A라는 게 전류계고 그 다음에 V라는 게 전압계입니다. 그러니까 전류계는 직렬로,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한 걸 골라보면 뭐랑 뭐가 있냐면요. 1번, 2번, 그리고 3번 요 정도가 일단은 된 것 같아. 된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떻게 잘 연결을 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전지의 플러스극이라고 하는 거는 긴 쪽이지. 긴 쪽이 플러스니까 그쪽에서부터 선을 타고 올라와요. 쭉 올라와서 닿는 곳, 그 닿는 곳이 플러스여야 돼. 그래야지 맞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일단 1번 같은 경우에 전압계 맞네. 맞게 연결했고 전류계도 계속 따라가 봐요. 그 방향으로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플러스가 먼저 나오지. 그래서 1번이 맞게 연결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다 보니까 일단 전압계도 거꾸로 돼 있고 전류계도 거꾸로 연결이 돼 있는 상태인 거야. 2번은. 이게 바로 그 전지의 플러스 극이 플러스 단지에 연결해라 라는 그 얘기야. 그 얘기를 지금 이 문제로 실제로 보고 있는 거죠. 3번 같은 경우에는 전압계를 잘못 연결했고 전류계는 제대로 연결을 한 것이지. 어떻게 확인하면 된다고? 전지의 플러스 제일 긴 쪽에서부터 도선을 따라서 쭉 따라가 봐요. 따라가서 플러스가 먼저 나오면 맞게 연결한 거야.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뭐 풀어왔어야 질문을 하지. 그렇다니까 이게. 이거 다 안 풀면 오늘 집에 못 감. 알고 있죠? 집에 못 가요. 집에 못 가고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가 앞에서 맛있게 빵을 이렇게 야금야금 먹고 있으면 그대들은 문제를 풀고 다 풀고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돼. 알았지? 심지어 빵도 한 입도 안 줄 거야. 그러니까 숙제 안 했으니까 벌이야. 막 이러면서. 자,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질문 17번. 그림은 저항 한 개가 연결되어 있는 전기 회로에 연결된 전류계와 전압계의 눈금을 나타낸 것이다. 이 회로에 연결된 저항은 몇 옴인가? 라고 해서 전류계랑 전압계를 잘 읽을 수 있나요? 라는 것과 V는 IR이라는 옴의 법칙을 잘 적용할 수 있나요? 두 가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왼쪽에 있는 게 전류계죠. 전류계부터 한번 읽어보면 지금 단자가 몇 mA짜리에 연결이 돼 있니? 500mA니까 이게 완전히 다 돌아갔을 때가 500mA라는 뜻이야. 그러면 전류계가 지금 숫자가 200이랑 2.0 요거를 가리키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느 걸 읽어줘야겠니? 200mA라고 읽어줘야 되겠지. 지윤 되니? 지윤 되니? 그래 두 명이 한꺼번에 쳐다봐. 편해. 얘는 곽지윤이고 얘는 박지윤이야.
자, 그래서 어쨌든 200mA 읽을 수 있죠? 단자가 어디 연결되어 있는지 보고 바늘이 뭘 가르치는지 보고 이게 500mA 연결되어 있다는 건 완전히 다 돌아갔을 때 500mA다라는 의미니까 위에 있는 200이라는 숫자를 읽어줘야 될 거예요. 전압계도 마찬가지야.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 보니까 5V짜리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완전 다 돌아가야 5V라는 뜻이니까 가리키는 쪽을 보니 아마도 2하고 6 중에 어느 걸 읽어줘야 될까요? 2V를 읽어줘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500mA고 그 다음에 2V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요게 이제 전류고 요게 전압이죠. 그러면 이거를 씁니다. 오음의 법칙. 오음의 법칙에다가 숫자를 쏙쏙 넣어주는 거죠. 2V 500mA에 500이라고 넣는 순간 종 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암페어 단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0.5A라고 이렇게 환산해서 써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V는 0.5A 곱하기 저항값이니까 저항값은 얼마? 4ohm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는데 그러게 왜 10ohm이라고 돼 있을까? 저항 한 개가 연결된 전기회로 연결된 전류계 전압계의 눈금을 나타낸 것이다. 맞는데 왜 4A, 4ohm이라는 건 없지? 500mA, 200mA고 그 다음에 2V고 야, 내가 왜 500mA라 그랬냐? 200mA라고 아까 읽어놓고 미안해요. 빨리 얘기해 주지 그랬어. 자, 200mA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0.2A가 돼요. 0.2A가 되고 여기는 2V고 따라서 저항값은 10ohm이다 라고 그렇게 풀어주면 되겠어요. 아까 실컷 200mA라고 열심히 얘기해놓고 500mA라고 하니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 이 친구들 선생님이 뭐라고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냐? 뭐 몇 번? 21번. 오른쪽 그림은 두 저항 가 나에 걸어준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하고 나 그 기울기가 있잖아. 거기 보면 이제 특정하게 점을 하나씩 줬지. 가 같은 경우에는 2V 걸었을 때 0.2A가 흘렀다라고 이렇게 준 거고 나 같은 경우에는 2V 걸었을 때 0.1A가 흘렀다라고 점 보이나요? 그 점들 두 개가 보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게 되면 가의 저항은 얼마라고 계산할 수 있을까? 0.2A가 흘렀을 때 몇 볼트래요? 2V? 2V. 이게 가잖아, 가. 제대로 썼죠? 제대로 썼는지 잘 봐줘. 그렇게 되면 저항값은 어떻게 돼요? V는 IR이니까 여기서 2V 넣고 0.2A 넣게 되면 R값은 10ohm이구나.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가는 그렇고 나는 어때? 나는 0.1A가 흐른대요. 언제? 2V 걸었을 때. 0.1A 2V라는 거를 점에서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저항값은 여기 위에다가 넣어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20ohm짜리구나 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게까지 구해놓고 이제 맞는 말을 봐요. 기울기는 저항의 역수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데 지금 그 가에서 기울기가 얼마니? 이만큼 커졌을 때 0.2만큼 커졌지. 이 기울기 기억나니? 함수의 기울기? 함수의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잖아. 이건 또 뭔 소리죠? 라는 그런 느낌인데 갑자기 또 이제 수학 시간이 돼요. 왜 1차 함수 배웠잖아 2학년 때. 1차 함수 할 때 분명히 기울기에 대해서 기울기의 정의에 대해서 그래 함수부 너무 공부를 안 해가지고 2학기 중간고사에 개박살 그래요. 시간이 나갔잖아요. 난 그거 잘 기억 안 났어. 그래요. 근데 저 어차피 수학 A 나왔어요. 잘했어요. 그래? 그렇게 했는데도 A가 나온단 말이야? 수행 올백. 아니 수행이야 당연히 올백 맞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 수학생이 좀 수행을 좀. 알았어요. 자,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 기울기라 함은 기울기는 원래 정의가 뭐냐면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 이렇게 구해요. 이게 원래 정의야. 원래 정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하냐면 실제로 여기서부터 x값이 뭐 예를 들어 3칸 갔다. 3칸 갔는데 y값은 2칸밖에 안 갔다. 2칸, 3칸 이렇게 갔다고 하면 여기 사이에서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값의 증가량 3분의 y값의 증가량 2 해가지고 이 기울기가 3분의 2가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여기서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게 되면은 가 같은 경우에는 x값이 2만큼 증가하는데 y값은 0.2만큼 증가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2,0.2를 지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되면 기울기는 2분의 0.2가 되니까 얘는 기울기가 0.1, 즉 10분의 1이 된다는 것이야. 기울기가. 근데 아까 저항값은 얼마였어?
15mm였지. 그치? 뭔가 느낌이 쎄해. 여기서 기울기는 10분의 1이었는데 저항값은 15mm더라. 왠지 1번이 맞는 말일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 두 번째 것도 한번 확인해 보면 돼요. 나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 나의 기울기는 두 칸 갔는데 0.1만큼만 y값은 증가했잖아. 증가했다는 게 뭐냐면 요 점의 좌표가 2,0.1이잖아. 실제로 거기 나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는 x가 x축으로 2칸 그리고 y축으로 0.1칸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가지고 2분의 0.1이니까 얘는 0.05 즉 20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아, 기울기라는 게 결국 이 저항값의 역수가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거를 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 어떻게 확인하냐면 V는 IR이라고 돼 있지. V는 IR. 그러면 R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R이라는 걸 따로 쓰려면 I만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I분의 V가 된다고. R은 I분의 V. 요거 옮길 수 있어야 돼. 옮길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 I분의 V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축이 어떻게 돼 있어? V가 X축, I가 Y축이잖아. 근데 그게 이제 뒤집혀 있는 꼴이니까 기울기의 역수가 된다라고 식만 보고도 사실은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숫자를 직접 넣어봐야 또 이게 납득이 되지. 진짜 그러네 라고 이렇게 납득을 하잖아요. 자, 두 번째, 가의 저항은 15m 맞고, 3번 가 나의 저항의 B는 1대2다 맞네. 15대 25니까 1대2 맞지. 그 다음에 가 나의 길이가 같다면 단면적은 어느 게 더 넓은 걸까? 길이가 같다면 얘랑 얘 중에서 어느 게 더 단면적이 넓은 걸까? 단면적이 넓을수록 저항값이 작아지니까 가가 더 넓은 게 된다는 거죠. 훌륭해. 절반의 확률이지만 어쨌든 잘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4번까지는 맞고 5번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번엔 단면적이 같다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값은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그렇지. 그럼 어느 게 더 길이가 긴 거야? 얘가 더 길이가 길다는 거죠. 자, 그런데 5번에는 반대로 써놨어요. 가가 더 길대. 그러니까 5번을 골라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고 있대요. 그래. 이제 오고 있대? 재미없었나요? 그래요. 다음 또 질문. One more time. 없음? 훌륭해요. 다 맞았나봐요. 아유.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지윤이하고 주영이하고는 채점을 좀 해줄게. 그리고 나머지는 뒤쪽에서 문제를 좀 푸는 것이야. 문제를 좀 푸는데 개념 쑥쑥은 점프하고 내신 쑥쑥 위주로 해가지고 풉니다. 훌륭해요. 풀어서 채점할 거 있으면 일리 갖고 오셈. 일리 갖고 오시고. 자, 지금이 40분이잖아. 우리 수업이 몇 시부터? 10분부터 시작했지? 30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래서 약 20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내신 쑥쑥 그 단어를 일단 다 풀도록 하세요. 20분이면 아마 충분할 거야. 안녕, 이제.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보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디를 피시냐 하면요. 자, 39페이지부터 문제를 그대로 피세요. 그대로 피시고 보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문제들도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자, 39번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 합성 저항을 일단 구해주세요 라는 그런 문제지. 합성 저항을 구하게 되면 두 개가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39페이지예요. 39페이지. 39페이지를 펴시면 그러면 전체 저항의 크기는 몇 옴? 15옴. 그치? 15옴이고 그 다음에 V는 IR이라는 그 옴의 법칙 공식에다가 넣게 되면 전류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0.6A라고. 그렇죠? 두 번째 거는 얘가 2옴, 6옴짜리에 걸리는 흐르는 전류가 같은 거지. 전류가 같은 거기 때문에 일단 합성 저항을 구하면 8옴이 될 것이고 항상 합성 저항을 먼저 구해야 돼. 8옴이라고 구하고 그 다음에 전류가 2A라는 걸 구하죠. V는 IR 값을 이용해서 2A가 흐르면 A에는 몇 볼트가 걸리느냐? 2옴 곱하기 2A. 거기도 또 옴의 법칙을 쓰는 거야. 그래서 V는 IR에다가 I에다가 2A, R에다가 2옴 이렇게 넣으면 4볼트가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B에도 2A가 흐르게 되니까 V는 IR 해가지고 6 곱하기 얼마 하면 되겠어요? 6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묻는 게 뭐냐? 전류의 세기구나. 전류의 세기니까 4V 그리고 2A 이렇게 두 개를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몇 번이죠? 저항 아래 크기. 이거 합성 저항이 200mA라는 거잖아. 200mA는 0.2A지. 0.2A니까 R 값이 여기 이 경우에는 몇 옴이다? 25옴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25옴이니까 10옴짜리가 하나 있는데 직렬로 연결해서 25옴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니 10옴짜리를 하나 더 연결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4번. 오른쪽 그림 같이 8옴, 4옴의 두 저항을 직렬 연결한 후 3V의 전압을 걸어주었다. 합성 저항 12옴 맞고 전체 전류의 세기는 I는 R분의 V 해가지고 12분의 3이니까 4분의 1 해서 250mA 맞고요. 8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몇 A일까요? 얘가 전체 합성 저항이 아까 그랬고 전체 전류의 세기 250mA라고 했으니까 8옴이든 4옴이든 둘 다 전류의 세기는 0.25A가 맞겠죠. 4번은 8옴에 걸리는 전압은 1V이다 라고 했는데 얘가 0.25A가 흐르기 위해서는 몇 볼트의 전압이 걸려야 되니? V는 IR에서 I가 4분의 1A고 저항이 8옴이니까 그렇게 되면 2V가 걸렸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죠. 따라서 틀린 거는 뭐라는 거예요? 4번이 틀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윤, 네. 요게 전부 V는 IR 이거 쓰는 거야. 그리고 합성 저항하고. 그래서 복습을 꼭 해야 돼. 그리고 처음에 수업 들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다가 문제를 풀 때는 갑자기 적용을 못 하겠잖아. 네. 그 이유는 복습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복습을 하면서 개념 문제도 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속속 문제에 와서 이제 풀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24옴, 12옴의 두 저항을 병렬 연결하였다. 합성 저항과 전체 전류의 세기를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일단 전체 저항을 구하면 어떻게 구해요? 24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하면 24분의 3이지. 그거를 뒤집어요. 그래서 8옴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고 8옴이라는 것만 구해도 답은 하나밖에 없네요. 0.25A. 연결되어 있는 5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6번에 6옴, 12옴 두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으니까 합성 저항은 얼마?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하면 12분의 3이죠. 12분의 3을 뒤집어서 4옴이구나. 합성 저항 구하는 거. 그렇게 되면 전체 저항은 18옴이다 그래서 틀렸고 6옴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두 군데 다 전체 전압이랑 똑같아요. 12V, 12V가 각각 걸리는 거야. 따라서 2번도 틀렸고 3번에 12옴인 저항에 흐르는 전류 12V가 걸린다고 했으니까 1A가 흐르겠지.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에 6옴과 12옴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B는 1대 2이다 그랬는데 거꾸로 해요. 2대 1이 되는 거죠. 왜? 저항의 크기가 작은 쪽으로 전자들은 간다고. 6옴이고 12옴이면 2배 더 많은 전자들이 6옴 쪽으로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4번까지 다 틀렸으니까 5번이 답일 텐데 이 회로의 저항을 추가로 병렬로 더 연결하면 전체 전류는 증가한다. 맞죠? 왜? 그 저항을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전체 합성 저항값이 점점 작아져. 실제로 해보게 되면 무슨 값을 갖든지 간에 얘네들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5번이 맞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부터는 좀 틀린 문제가 좀 보이는 것 같던데. 오, 이제 다 맞음.
저기는 왜 비가 내려 있나? 그거 네 책 맞음? 한쪽만 내렸어요. 그래요. 자, 7번 오른쪽 그림 같이 세 저항 R1, R2, R3를 병렬로 연결하였다.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B라고 하면 일단 1대1 대 1이구나. 왜?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모두 다 똑같은 전압이 걸리죠. 모두 다 똑같은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1대1 대 1 골라주면 되고,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라고 하면 전부 다 이제 10V가 걸린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는 10A, 그 다음에 3분의 10A, 그 다음에 5분의 10A 이렇게 될 거예요. 거꾸로 역수로 이제 취해주면 되니까 얼마? 15대 5대 3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 약간 이거 일률 구하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 들지 않냐? 일을 한 뭐 양의 비율이 1대 2대 3일 때 뭐 일률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하나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 걱정이네. 일단 끝나고 얘기해 보도록 해요. 끝나고 얘기해 보도록 하고. 그대는 풀 수 있는데 안 푼 것 뿐이지. 확실하게 얘기해 봐. 그래요. 그러니까 그대에게 기회를 주겠어. 다음 주 금요일까지 대단원 문제까지 풀어오면 돼요. 풀어오면 되고 나머지들에 맞춰가지고 아무래도 진도를 해야겠다. 지금 이거 한 문제씩 풀어가지고는 다 풀 수 있을지가 걱정이 돼서 아무래도 질문 위주로 받아야겠군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한 문제씩 풀어가지고는 시간이 안 되겠다. 자, 그런 의미에서 주영 여기 있는 40페이지, 41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서 질문 14번을 보면 전기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뭐였지? 물로 따지면은 낙차 같은 거잖아. 낙차니까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전압이야. 전압이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는 옳지 않은 거 1번을 골라주면 되는 거죠. 나머지 보기를 한번 보자고. 나머지 보기를 보면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이다. 그쵸? 전기 에너지 정의가 그거잖아.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고 단위로 줄 사용하는 거 맞고, 에너지는 모두 다 단위를 줄을 사용하죠. 3번도 맞고. 4번에 다른 에너지 쉽게 전환되는 장점이 있죠. 그렇지? 코드만 꼽으면 열 에너지로도 바뀌고 빛 에너지로도 바뀌고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엄청 잘 쉽게 바뀌어요. 다음에 5번 전압 전류가 흐르는 시간이 곱으로 나설 수 있다. 전압이 V, 전류가 I, 전류가 흐르는 시간이 T, VIT 맞네요. 그래서 2, 3, 4, 5번이 다 맞으니까 1번 골라줘도 되겠어요. 다음 상현 질문 10 몇 번? 10번, 15번? 크게 얘기해요. 안 들려요. 여기서 여기인데 안 들려요. 자, 15번. 전기기구에서 이온의 에너지 전환을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등은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이런 거. 빛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고. 그다음에 스피커는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 맞고, 선풍기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왜 운동 에너지일까? 선풍기 날개를 돌려주잖아. 날개를 돌려주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전기다리면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고, 헤어드라이어는 전기 에너지 갑자기 위치 에너지? 뭐 머리를 이렇게 위로 보내는 그런 거냐? 그거 아니고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되죠. 위에 전기다림이랑 헤어드라이어는 똑같아요. 그렇죠? 다음 쌍현. 뭔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잔뜩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야. 시끄러워. 17번부터 할 거야. 너 17번도 틀렸구만. 자, 17번을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6V의 전원에 연결한 니크롬선 R1, R2, R3를 같은 양의 물에 담그고 물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자, 전기 에너지 양을 구해라 라는 문제나 진배 없어요. 다를 바 없죠. 자, 그러면 전체 합성정은 얼마니? 6옴이 되지. 그렇지? 1옴, 2옴, 3옴 다 더해서. 왜? 직렬이니까 다 더해야겠지? 그래서 6옴이니까 전체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1A예요. 맞죠? 1A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해 보면 얘네들이 전부 다 1A씩 흐르잖아. 1옴, 2옴, 3옴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1A, 1A, 1A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값을 계산해 보면 어떻게 V는 IR 해가지고 1V가 걸리는구나. 여기는 2V가 걸리는구나. 여기는 3V가 걸리는구나.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거죠. 전기 에너지를 구하게 되면 전기 에너지 어떻게? V 곱하기 I 곱하기 T, V 곱하기 I 곱하기 T 이렇게 해주게 되는데 1V 곱하기 1A 곱하기 T는 전부 다 같아. 왜? 전류가 흐르는 시간은 얘나 다 똑같을 거잖아. 그러니까 T는 그냥 빼고 V 곱하기 I만으로 생각해줘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두 개, 요거랑 요거 곱하니까 1, 요거 하니까 2, 요거 하니까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열량의 B라고 하는 것이 1대 2대 3이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됐죠? 18번. 18번. 자, 오른쪽 그림같이 100옴의 저항이 연결된 회로에서 전류계 눈금이 100mA를 가리켰다. 100mA는 0.1A야. 0.1A니까. 자, 거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일까요? 전압을 먼저 계산을 해줘야겠죠? 전압은 몇 볼트? V는 IR 하면 되니까. V는 IR 하니까 10볼트. 물음표? 자, V는 IR에서 거기에 I가 몇 암페, 그 전류가 몇 암페어 그런데요? 0.1. 그리고 R은 얼마래요? 100옴. 그러니까 전압은 10볼트.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는 몇 줄인가? 라고 했으니까 10볼트 곱하기 0.2A 0.1A구나. 10볼트 곱하기 0.1A 곱하기 2분이면 몇 초죠? 120초. 120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얘는 120줄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공식 활용하는 거야. 활용하는 거고 딱 두 개, 뭐 V는 IR, 오음의 법칙이랑 그 다음에 전기에너지 E는 VIT라는 그 두 개 사용하는 문제예요. 물음표? 됐죠? 다음 페이지. 아니면 질문 있나? 질문 있으면 계속 질문하시고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죠. 자, 넘어가 보니까 인재야, 복습하고 문제 푸니까 풀만함? 풀만함? 그래요, 훌륭해요. 그러니까 나머지도 꼭 풀어와. 언제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목요일까지 아니에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아니야? 금요일이 과학 수업이에요. 뭘 푸는 1단원 끝까지. 1단원 끝까지라서 페이지 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단원 평가 문제까지니까 66페이지까지. 66페이지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다 풀어놓은 거야. 알았지? 더 이상은 얄짤 없삼. 맨날 엄포만 놓는 거 같지? 어쩌겠니? 내가 너 때리겠니? 뭐 어쩌겠니? 할 수 있는 게 엄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꼭 풀어와. 알았지? 네. 금요일이면 야 6일이나 남았어. 엄청 많이 남은 것 같아. 근데 6일 금방 가지. 금방 가고 내일이 바로 학원 갈 날, 과학 수업하는 날이 닥치지. 아무것도 안 해놨는데. 자, 어쨌든 42페이지, 43페이지 여기서 질문. 42에서 43 사이. 오, 27번. 다음은 원운의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을 나타낸 것이다. 자, 텔레비전도 쓰고 세탁기도 쓰고 선풍기도 쓰고 청소기도 쓴대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보니까 텔레비전 같은 게 220V 100W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얘는 전류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 왜? 전력이라고 하는 와트 단위로 나오는 거 그거는 어떻게 구하디? 사실 P라고 이렇게 나타내죠. 전력 단위는 와트고 전력은 공식이 어떻게 됐더라? 전기 에너지에서 T만 빼주면 되는 거잖아. VIT에서 T만 빼주고 나머지 부분이 전력을 구하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V 곱하기 I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거기 있는 텔레비전이라는 녀석 숫자를 넣어보게 되면 100W래요. 100W라는 게 좌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압은 얼마래요? 220V 220V 곱하기 I 값 해가지고 100W가 나온다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I는 얼마? I를 계산해 보게 되면 220을 이쪽으로 나눠줘요. 220분의 100A 공 하나 없애고 얘는 2로 나누면 11분의 5A 참 숫자가 못 같지만 어쨌든 11분의 5A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사실 나머지 다 계산 안 해봐도 돼. 전압이 똑같잖아. 그치? 전압이 전부 220V야. 그런데 소비되는 전력량이 100W, 150W, 60W, 80W로 다르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이 공식에서 볼 때 전압이 똑같을 때 전력이 크려면 전류가 커야 되지. V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곱하는 수, 요 I라는 녀석이 커지면 커질수록 와트 수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어떤 게 전류가 제일 많이 흐르겠어요? 그 중에서 세탁기가 되겠죠. 왜? 세탁기가 220V 거는데 150W를 쓰니까 흐르는 전류는 제일 센 거죠. 흐르는 전류가 제일 세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어차피 요거 또 갖다 쓰면 되잖아. 오음의 법칙. 전압이 똑같은데 전류가 제일 많이 흐른다라는 얘기는 저항값이 제일 작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지? 요게 일정해요. 일정한데 I 값이 커. 그러면 R 값은 어떻게 되겠어? 작아야지 일정해지겠지 뭐. 그쵸? 아이고 잘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1번은 전기기구들 중 저항이 가장 작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세탁기야. 세탁기
세탁기가 저항이 제일 작은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청소기는 1시간 동안 288kJ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 라고 했는데 청소기는 몇 와트짜리래요? 80와트짜리라고 돼 있지. 청소기를 보면 80와트죠. 80와트라는 얘기는 1초당 80줄씩의 일을 해준다는 것이야. 근데 1시간이면 몇 초? 3600초. 그치? 80 곱하기 3600을 하는 거지. 80 곱하기 3600 이걸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288하고 288하고 뒤에 공이 3개가 붙어요. 와이프 왔네. 자, 28만 8천 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킬로줄 단위로 바꾼다. 그러면 1000줄이 바로 1킬로줄이 되는 거지. 그래서 288킬로줄 맞다라고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전력에다가 시간만 곱해주면 전력이 V 곱하기 I니까 V 곱하기 I에 T만 같이 곱해주면 그게 바로 전기 에너지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전기 에너지 단위가 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줄 단위를 딱 붙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3번 세탁기를 2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전력량은 300Wh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세탁기는 150W씩 쓰잖아 1초에. 근데 Wh라는 단위는 뭐였냐면 Wh 1Wh라고 하는 것은 얘는 1W의 전력으로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그걸 1Wh라고 얘기를 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 150W짜리로 2시간을 이용을 하게 되면 300Wh가 된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눈치를 챌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Wh라는 단위를 줄 단위로 환산할 수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생각해 볼 때 1W짜리를 1시간을 사용했다. 그러면 잠깐만 1시간은 3600초잖아 라고 생각해서 3600줄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여기서 했잖아. 예. 1W짜리 3600초 동안 쓰면 3600줄의 일을 했겠지. 1W 곱하기 3600초를 하게 되면 3600줄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3600줄이랑 뭐랑 똑같다는 거냐 하면은 요거랑 완전하게 똑같은 게 바로 1Wh라는 거야. 이 Wh라는 단위는 사실은 3600줄을 얘기하는 거야. 1Wh는 똑같은 단위가 되는 거지. 요거 이해되니? 똑같은 단위라는 거? 요것만 이해되면 사실 여기서 전기 에너지에서 계산하는 거는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다 이해가 됐다. 다 이해가 돼야 이게 이해가 돼. 요 과정들을. 자, 1Wh는 몇 줄이라고? 인재야? 1Wh는 몇 줄이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1W를 1시간 동안 사용한 게 1Wh라며. 그런 단위를 하나 만든 거야. 자주 쓰니까 만든 거고 그 단위를 만들고 나서 실제로 그 단위가 어느 정도의 양이 되는지를 계산해봤지. 1W짜리가 1시간이면 3600초니까 3600줄이구나. 이 3600줄이랑 1W는 똑같은 거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다음 전기기구를 사용할 때 가장 센 전류가 흐르는 것은 세탁기이다. 맞네요. 그렇죠? 아까 I값 제일 큰 게 전류 세탁기였죠. 그다음에 같은 시간 동안에 가장 작은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선풍기이다. 요거 와트 수가 제일 작은 거 60W짜리인 선풍기를 골라주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요 정도까지 하면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는 거죠. 다음에 또 질문. 네, 몇 번? 1번? 1번? 실력 탄탄 1번. 갑자기 1번. 자, 그림은 동일한 전구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스위치를 열었을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보면 얘가 왜 이렇게 뭘 쓰려고 그러면 항상 이렇게 칠판이 가득가득 차 있는 걸까? 글씨가 너무 큰가 봐요. 자, 회로를 한번 그려볼게. 회로를 그리면 여기 밑에 전원장치가 있죠. 긴 쪽이 플러스라고 했어요.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고 여기서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나눠져서 전구가 하나 A라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전구가 두 개째 B라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독특하게 스위치를 하나 이렇게 달아놨어. 그치? A는 그냥 도선으로 쭉 연결이 돼 있고 B는 스위치로 연결이 돼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면 얘가 동일한 전구 두 개라는 건 뭐가 동일하다는 거냐면 저항값이 동일하다는 거야. 그치? 저항값이 요게 뭐 R이었으면 여기도 R이다. 이게 뭐 10ohm이면 얘도 10ohm이다. 뭐 그런 의미야. 동일한 전구라는 의미는. 그런데 얘가 스위치가 지금은 닫혀 있는 상태고 닫혀 있는 상태에서 열게 되면 뭐 이게 불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건데 일단 제일 처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여기가 이렇게 스위치가 열리게 되면 이 전구의 불은 어떻게 돼 있어? 꺼져요. 일단 꺼져.
꺼지게 되는 거고 그대 보고 꺼지라고 한 건 아니고 꺼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A의 불의 밝기는 어떻게 될까? 그걸 보통 물어보게 되는데 어떻게 될까? 일단 그러면은 이 스위치를 열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열기 전을 생각해 보고 게다가 숫자도 하나 넣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10V짜리 전원이라고 치고 여기 몇 볼트라는 얘기는 없지? 몇 볼트라는 얘기 없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쓰는 거야. 내 마음대로 10V라고 하고 얘네들이 전부 다 10ohm짜리였다고 해보자. 둘 다 10ohm짜리 이렇게 됐었으면 그러면 10ohm짜리가 두 개였으면 합성 저항 자체는 어떻게 됐을까?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해서 10분의 2고 그걸 뒤집으면 5ohm이 되겠지. 그렇죠? 전체 합성 저항은 5ohm이었을 것이고 그때 그러면 이쪽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몇 암페어냐? 2암페어가 된다는 것이야. 어떻게?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V나 IR 그 이용하면 되죠. 2암페어가 흐른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1암페어, 1암페어씩 나눠서 흐르게 된다는 것이고 얘 전압은 10V 얘도 10V가 걸리게 돼요. 왜? 저항 병렬로 연결하면 10V 똑같이 이렇게 전압이 걸리는 거잖아. 그래서 각각 1암페어씩이 흐르던 중이었어. 1암페어가 흐르던 중이었는데 이제 스위치를 한번 열어보자. 스위치 열어보면 이게 무슨 회로가 되냐면 그냥 10ohm짜리 전구 하나 딱 달려있는 그런 회로가 돼버린다는 거야. 여기 길이 끊기니까 아예 이쪽으로는 가지도 않아. 가지도 않고 위로만 전체가 다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체 저항이 10ohm이 됐으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됐어? 10V, 10ohm이니까 전류는 몇 암페어일까요? V나 IR 하면 10V는 I 곱하기 10ohm 요래 되는 거죠. 그래서 I 값은 얼마라고요? 1A. 아까도 1A였던 것 같은데 지금도 1A네. 그치? 따라서 불의 밝기는 바뀌지 않아요. 바뀔 거라고 생각했나? 혹시 바뀔 거라고 생각했다면 안타깝군요. 1A가 왜? 이거 불의 밝기는 뭔데? 불의 밝기는 V 곱하기 I 곱하기 T 전기 에너지잖아. 전기 에너지 크기가 크면 클수록 불이 밝은 거야. 그치? 불이 밝은 건데 어차피 이게 뭘 가지고 하게 되니? V 곱하기 I 곱하기 T지. 근데 아까도 10V였고 지금도 10V 걸리지. 그리고 전류도 1A였고 아까도 1A 지금도 1A. 그러니까 불의 밝기는 달라질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보니까 1번 합성 저항이 작아진다라고 했는데 합성 저항은 아까 5ohm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이거 없어지니까 합성 저항이 얼마? 10ohm으로 오히려 저항이 커졌어. 저항이 늘어났으니까 1번 틀렸지. 틀렸고 2번은 전체 전류는 세진다? 전체 전류는 어땠어? 아까 2A였다가 지금 전체 전류가 1A로 줄어들었어. 오히려. 그렇지? 따라서 2번도 틀렸고 3번에 전구 A의 밝기는 밝아진다? 아니에요. 밝기가 그대로라고. 이 부분 계산하려고 아까 이렇게 막 숫자를 넣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본 거야. 뭐 이거를 정말로 이제 풀이 과정까지 써야 된다 그러면은 10V 10ohm이라고 가정하자라고 푸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긴 해. V라고 두고 그냥 R이라고 두고 얘도 R이고 얘도 R이니까 합성저항은 뭐 2분의 R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주는 게 더 맞기는 한데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숫자를 넣었어요. 그래서 3번은 틀렸어. 왜? 전구 A의 밝기는 유지되니까. 4번 전구 A, B 모두 불이 꺼진다. 갑자기 왜? B만 꺼지겠지. B만 꺼지고 A는 그대로 켜져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전구 A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변함없다. 아까도 10V였는데 지금도 10V니까 이게 맞는 말이네. 그렇지? 스위치를 열든 닫든 계속 10V다 라는. 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얘기 했었죠. 여기다가 콘센트라고 해가지고 쭉 이렇게 멀티탭을 한 4-4개를 놓게 되면은 거기다 이제 막 가전제품 코드를 막 꽂잖아. 꽂게 되면 걔네들이 전부 다 220V짜리 전기 기구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걸리는 전압이 줄어든다든지 병렬로 연결했는데 이 전체 걸리는 전압이 줄어든다든지 그렇게 되면 가전제품을 못 쓸 거야. 못 쓰기 때문에 병렬로 연결하면 항상 전압은 일정하게 220V로 유지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아니 나 뭔가 중간에 쉬는 시간도 좀 갖고 하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좀 애매하게 돼서 한 10분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원래 이제 아직 수업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거든? 20분 정도 남았는데 쉬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10분 정도만 더 하고 일찍 끝내줄게요. 그게 더 낫죠? 자, 다음 질문. 이 페이지에는 더 없나요? 42, 43페이지에? 넘어가죠. 넘어가서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 개념 쏙쏙은 패스하고 넘어가서 내신 쑥쑥 50페이지를 펴보면 되겠습니다.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 사이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풀어온 친구가 주영이밖에 없군. 와우. 야, 이래가지고 이거 풀이 하면 의미가 있나 모르겠다. 아, 참. 왜 숙제를 안 해요? 거의. 숙제가 여기까지인지 몰랐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 설마. 저 그때 43점인데. 그래? 너무 전형적인 변명이잖아. 주영, 질문. 없다고? 훌륭하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번 했는데. 자, 다음 페이지. 몇 번이요? 15, 16. 좋아요. 15, 16번. 요거 어차피 복습하는 셈 치고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15번.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전류를 흐르게 하였더니 알루미늄 막대가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는 건 왜 움직였을까? 힘을 받아서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잠깐만 있어봐. 자석이 있고 전류가 흐르는데 갑자기 힘을 받아? 그러면은 오른손을 들어야 될까? 왼손을 들어야 될까? 뭔가 방향을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 어느 걸까요? 아, 예. 그대들이 보기에는 반대인가? 뭐 이렇게 보세요. 자, 어느 걸 선택해야 될까요? 이건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거에서는 딱 두 가지 요소밖에 없지. 엄지의 방향이랑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나오는 방향이 뭐겠어? 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전류의 방향 세 가지가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오른손은 아니야. 오른손 아니고 이거지. 왼손 FBI 요 세 가지로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 중요한 거는 그거야. 요거 방향이 어디 방향이다라는 건 문제에서 줬거든.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문제에서 묻는 건 뭐냐면 알루미늄 막대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거를 물어봤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힘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려면 어떻게? 자기장의 방향을 바꾸거나 전류의 방향을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를 바꾸면 돼. 둘 중에 하나를 바꾸면 되고 둘을 동시에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 동시에 바꿔버리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 이렇게지, 이렇게. 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힘의 방향이 그대로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 또는 전류의 방향을 바꿔준다. 둘 중에 하나만 바꿔준다. 그게 이제 여기서 원하는 내용이야. 원하는 내용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 지금의 상태를 유지한다. 야,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갑자기 알루미늄 막대가 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그쵸? 1번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2번에 전류의 세기만 증가시킨다. 전류가 세다고 해서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야. 그치? 방향은 다른 거, 자기장이랑 이 전류의 방향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2번도 틀린 말이고 3번은 자석의 두 극의 위치만 바꾼다. 자석의 두 극의 위치를 바꾸면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잖아. 반대가 되는 거니까 힘의 방향이 반대로 되겠죠. 그래서 3번은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전원장치의 두 극. 전원장치의 두 극이라는 게 플러스 극이랑 마이너스 극이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 바꿔주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거꾸로가 되는 거야. 거꾸로가 돼서 반대 방향이 되니까 힘의 방향도 반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3번, 4번이 맞고 5번에 자석의 두 극의 위치를 바꾸고 전원장치의 두 극을 바꿔 연결한다. 한 번에 두 개를 다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힘의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 확인해 볼 수 있어. 자,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고 전류의 방향이 이래. 그럼 자기장의 방향만 바꾼다 그러면 이렇게 뒤집는다는 얘기지.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반대가 됐지. 그 다음에 원래 여기서 전류의 방향을 요거를 바꾼다. 이렇게 뒤집으면 되겠죠? 그래서 힘의 방향이 반대가 돼요. 그런데 이걸 동시에 바꾼다. 동시에 바꾼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힘의 방향은 윗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바꾸면 힘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답은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됨? 그 다음에 16번. 그림과 같이 말굽자석 사이에 알루미늄 박을 놓은 후 알루미늄 박에 전류가 흐르도록 스위치를 닫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봐.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흘러가죠. 전류는. 그러면 거기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어느 방향일까요? A 방향일까요? B 방향일까요? 그렇지. 전류가 흐르는 거 플러스에서부터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간다고 따라서 가면서 어느 방향으로 지나가는지 확인하면 돼. 그러면 A 방향으로 가는 거 맞니? 네. 맞죠?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에요. 알루미늄 박에는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맞고. 두 번째, 알루미늄 박이 위로 올라간다. 자, 위로 올라간다는 건 힘이 위로 받는다는 건데 그게 맞는지는 이제 손가락을 들어서 확인해 봐야지. 자, N에서 S로 먼 쪽에서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온대요. 오고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간다는군요. 그대들이 보기에도 그러함? 각자 왼손을 들어보세요. 자, 왼손을 들어보시고. 자, 두 번째 손가락이 찌르는 방향은 N에서 S 방향을 가리키도록. 그러니까
지금 먼 쪽에서 가까운 쪽으로 오도록 이 두 번째 손가락을 맞춰줘요.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이라고 하는 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도록 맞춰준다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요? 아니 그대들이 책을 아니 여기 책을 보고 만들게 되면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안 됨? 아 어렵니? 어려우면 자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한번 해보자. 아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잘 돌아가니까 왼손보다는 좀 잘 돌아가니까 한번 해봐.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 N에서 S니까 자기 쪽으로 이렇게 나머지 네 손가락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지.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니까 맞추고 그다음에 전류의 방향은 어디라고요? A 그대로 이렇게 두면 되겠어. 자 이렇게 자기한테 손 오도록 이렇게 맞추면 손에 쥐가 나요. 자,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 손바닥 모양이 어디로 가나요?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위쪽이지? 아 힘의 방향이 위쪽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왼손으로 하든 오른손으로 하든 어쨌든 하긴 해야 돼. 했더니 알루미늄 박이 위로 올라간다가 막다는 거죠. 아직도 하고 있나? N에서 S니까 둘째 손가락을 이렇게 너 쪽으로 이렇게 가리켜. 그 다음에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 이쪽 방향으로 흐르지. 이렇게 되니까 엄지가 어디를 가리켜요? 위를 가리키죠. 그래서 알루미늄 박이 위로 힘을 받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위로 힘을 받으면 위로 움직이는 거야. 그렇지? 자 2번 맞고 3번 전압이 더 높은 전지로 바꾸면 알루미늄 박이 더 많이 올라간다. 어떻게? 전압을 높이면 전류가 더 세게 흐르겠지. 전류의 세기가 세지면 받는 힘의 크기 커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3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전지의 두 극을 바꾼다는 얘기는 전류의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지. 전류의 방향을 바꾸게 되면 당연히 힘을 받는 방향은 반대가 돼서 아래쪽으로 훅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번이 틀린 말이 되겠어요. 자석의 두 극의 위치를 바꾼다는 얘기는 자기장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니까 그러면 알루미늄 박은 아래쪽으로 힘을 받는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5번이 맞고 4번이 틀린다. 다음 또 질문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전자기 유도 파트 내신 쑥쑥. 그래 원래 이 정도 내신 쑥쑥 하나당 한 서너 문제만 딱 설명하면 5단원 하면 딱 오늘 1시간 40분을 채우려고 혼자서 그렇게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는데 실패했어. 자 58에서 59페이지 사이에서 질문. 그대만 기다리고 있어. 모두들 그대의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왜냐면 문제를 다른 사람들 안 풀어와서. 5번. 자, 오른쪽 그림은 코일에 자석의 S극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S극이 가까이 와?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예훈? 이게 뭔 소린가 싶지? 가까이 오면 얘네들 자석은 츤데레야. 츤데레 아니? 츤데레가 뭐니? 혹시 그런 거 별로 관심 없나? 뭐 밀당이랑 좀 비슷한 게 볼 수 있는데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지 마. 왜 이렇게 좋아해? 가까이 오지 마. 그러면서 S극이 가까이 오잖아. 그럼 가까이 오지 마 하려면 그쪽이 무슨 극이 돼야 되겠어? 자석으로 따지면. 그렇지. 자석으로 따지면 S극이 위쪽에 생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만약에 이 자석이 S극이 갑자기 멀리 왔는데 멀리 갈라 그래. 아쉽잖아. 아쉬우니까 가지 마. 해가지고 그쪽이 위쪽에 N극으로 바뀌게 돼요. 이 오는 방향에 따라서 극이 달라지게 되는 거야. 자, 어쨌든 지금 가까이 온다니까 위쪽이 S극일 거야. 그렇지? 그러면 아래쪽이 반드시 N극이 되도록 돼 있어요. 자석이란 게 S극, N극이 항상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위쪽에다가 S라고 써놓고 아래쪽에다가 N극이라고 써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야.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N극이 가도록 하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야?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중요한데 자 그러면은 요거 방법은 어떻게 해준다고요? 직선 도선이 있는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풀어주면 되는데 이 그림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검류계가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서 슉슉슉슉 돌아가지고 나올 때는 위쪽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방향으로 돼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검류계 G 그리고 A점이 위냐 아래냐 위가 아래 여기가 A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무슨 극이 생긴다고? S극 생기고 여기가 N극이 생긴다. 그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해볼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오른손을 들어서 따봉을 합니다. 따봉을 하고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뭐라 그랬어요?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라고 했지. 근데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도선을 한번 쥐어보려고 해. 쥐어보려고 하는데 얘가 이렇게 앞쪽에서 이렇게 쥐겠지. 쥐는데 그 방향을 어떻게 방향을 해주면 되느냐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네 손가락을 맞추는 거야. 네 손가락을 맞춘다는 얘기는 이렇게 감아진다는 거지.
이쪽에서 감아진다 그러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잡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될 거고. 왜? 요게 뒤쪽에 있는 선이거든. 요거는 앞쪽에 있는 선이고. 종이 뒤쪽으로 해가지고 있는 선이라 여기서 감아주려면 자, 이 코일의 내부 쪽으로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쪽에서 감아주게 되면은 어떻게 감아주면 되겠어? 얘가 N극을 가리키도록. 그렇지. 이렇게 잡아줘야 되니까 역시나 이쪽에서도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A점에서도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혹시 이게 잘 안 되면, 이게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잡아도 돼. 어떻게 잡냐면 코일을 내 손가락으로 잡고 N극을 가리키도록 엄지를 맞춰줘. 엄지를 N극에다 맞춰주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손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라고 생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둘 중에 편안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데요? A에서 G에서 B 방향으로 흐르는 거 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기억. 자석이 가까워지는 곳에 N극이 생성된다. 자석이 가까워지는 곳에 S극 생성되는데 기억은 틀린 말이라는 거죠. 기억은 틀렸고. 니은에 코일에는 유도 전류가 A에서 G에서 B, A에서 G에서 B. 맞네.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디귿에 코일과 자석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발생한다. 왜? 얘가 S극이 오는데 여기 S극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서로 밀어내는 힘이 발생하는 거 맞죠? 디귿도 맞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리을 S극을 반대로 멀어지게 하면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 그렇다 그랬지. 왜? 갑자기 멀어지면 가지마 그러면서 N극으로 여기 위에가 N극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맞는 얘기가 됩니다. 요 유도 전류에서는 딱 요거만 물어봐. 요거 여기 무슨 극 생겨요? 그리고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요?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이에요? 확률은 2분의 1. 확률은 2분의 1이라는 거. 그거만 물어봐. 유도 전류. 전자기 유도 단원에선 정전기 유도랑 전자기 유도랑 헷갈릴 뻔했어. 친구들 열심히 챙기고 있군요. 자, 거의 끝난 것 같지? 거의 끝난 것 같아. 대단원 평가 문제까지는 단원 평가 문제까지는 무리하게 하지 않겠어요. 무리하게 하지 않고 대신에 60페이지까지 중에서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질문을 받겠다네. 다 맞은 거 아니에요? 이 친구 이렇게 다 맞았어요. 다 맞았는데 훌륭해요. 할 게 없네요. 할 게 없네. 할 게 없네 세상에. 너무 열심히 풀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그대들도 금요일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요거까지는 단원 평가 문제 66페이지까지는 꼭 풀어와야 돼요. 안 풀어오기만 해봐. 언젠가는 어머님께 전화를 해야 되겠어. 대개 자녀분께서